약간 학생이 경제지를 보면 의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아 진짜? 요즘에는 있어 보인다고 얘기 들을 텐데 뭐 인텔리전트야? 네, 한겨레 이런 걸 봐야 의식이 있고, 경제지를 보면은 뭐 경마지를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동아리도 사실 카지노 동아리 같은 대접을 받았었으니까. 오늘 주제는 바로 가치 투자 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아마 지금 어느 신문기사에서 말씀하신 거와 좀 이어진 것 같은데, 주식을 가진다는 것은 투자라기보다 소유의 개념으로 좀 봐야 한다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소유보다는 투자 쪽인 것 같아요. 일반 개미 투자자. 예. 예를 들면 집문서, 이게 뭐 만약에 집문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집문서를 보고 이거를 문서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문서를 보면서 사실은 집을 떠올리는 거죠. 네. 이 집문서가 소유권을 가리키는 집. 그런데 이상하게 주식으로 넘어오면 주식을 보고 기업을 떠올리는 그 연결고리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집은 시세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펀더멘탈에 수렴하더라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서고 이제 여기에 편의성이 높아지고 좋은 학교가 들어오고 이러면 집값이 올라간, 그러니까 집의 내재 가치가 올라가서 집값도 올라간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매칭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주식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뭐 분초 단위로 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짧은 기간에 크게 변동하지 않는 그런 기업 가치하고 뭔가 괴리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모니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HTS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어떤 실체적인, 하다못해 주식을 저희가 이렇게 증서로만이라도 들고 있으면 좀 다를 텐데, 이게 단지 그냥 모니터에 나오는 이름, 기업명, 그리고 내가 가진 주수, 그리고 정신없이 번쩍거리는 것들을 보면서 그 느낌들이, 실체적인 느낌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사이버머니 같은. 예, 그렇죠. 사이버머니나 게임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저는 사실 그 세 번째 이유 추가로 하나 더 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집 문서는 요거 한 장 있으면 이 집이 제 거예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다 해서 삼성전자 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공동등기? 100만 명과 나눠 갖고 있는 공동등기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거고요. 사실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게 기업의 좀 다른 면은 우리가 부분적인 주인이고 이 전체를 움직이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자가 분리가 돼 있다는 부분.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 있다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다른 부분이고요. 미국과 한국이 다른 게, 미국은 이제 정말 진정한 용병, 그러니까 정말 경영의 용병들을 들여서 이사회가 마치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듯이 우리의 기업 가치와 주가를 올려줄 CEO를 선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창업자이시면서 혹은 2세, 3세면서 경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대리인이 경영한다는 부분이 다르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그 대리인이 우리의 이해관계와 얼마나 합치하고 이 경영을 잘해줄 건가가 사실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여서 차이점은 맞긴 맞습니다. 공공등기란 말을 우승으로 드리는 말씀은 보통 이제 공공재 같은 게 있잖아요. 공공재가 되게 빨리 훼손되더라고요. 되게 빨리 더럽혀지고 자기 소유 그런 것도 있으면 되게 화장실 깨끗하게 쓰고 하는데 뭐 길거리 화장실 보면 뭐 그게 대리인 비용이라고 보통 이제 경영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건데, 미국은 마치 감독 같은 이런 CEO가 이제 많은 보수를 가져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미국 뉴스 쪽에선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이걸 그냥 온전히 자기 회사라고 생각해서 좀 소액주주를 좀 무시하거나 좀 전횡을 저질러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그 안에서 고르고 싶은 회사는 사실 대주주가 좀 많이 갖고 계시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계시면서도 경영을 좀 잘하시는, 그래서 저희가 좀 묻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저희를 좀 배려를 해주는 그런 대리인을 찾는데, 사실 리서치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저희가 쏟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통으로 인수하지 않는 이상은 그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늘 분석이나 투자를 얘기할 때 경영자 얘기가, 경영자에 대한 평가가 빠질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실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주 투자할 때는 어쨌든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도대체 가치주 어떻게 찾는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는 정성적인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제품은 내가 써보니까
소비자들이 웬만하면 안 떠날 것 같아.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참 신제품도 잘 내놓고 제품을 빨리빨리 매출로 잘 연결시키는 것 같아. 네. 뭐 이런 느낌들이 저희가 일상에서 기업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그렇게 먼저 아이디어를 떠올린 다음에 그거를 숫자로 실제로 좋은 기업인지를 검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정량으로 검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다른 방법은 거꾸로인데요. 숫자로 일단 찾아가지고요. 높을수록 좋은 수치들이 있습니다. 뭐 매출액 성장률, 이익 성장률, 영업이익률, ROE, ROIC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서 이거 좋은 기업일 수 있겠다. 왜냐면 좋은 기업인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 기업을 찾아서 정성적인 부분으로 왜 그럼 이 숫자가 나오는지를 거꾸로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뭐 필터링이 아니면 내림차순을 쫙 해가지고 네. 그 위에서부터 한 번씩 검색하게 되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바텀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하나 살피는 거에서 제가 말씀드린 A라는 방식 혹은 B라는 방식인 거고요. 그렇게 찾은 다음에 대부분은 아닌 경우도, 왜냐하면 거기서 저희가 또 정량적으로 비싼 기업들은 또 빼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분석하고 버리고 하다가 제가 100개 중에 하나를 기가 막힌 거를 찾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점은 그 하나를 찾았을 때 희열이 굉장히 큽니다. 와, 진짜 내가 원하던 조건을 갖춘 회사를 찾았다. 사실 이 뽕에 제가 중독이 돼가지고 사실 이거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24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이 짜릿한 맛이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인내해야 되는 것들은 99개를 분석했지만 버려야 되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살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야, 찾았다. 이 찾았다고 했다는 뜻은 네. 이제 매수로 들어갈 거잖아요. 예. 궁금한 거는 예. 그렇게 딱 찾았다는 뽕이 왔는 종목을 샀는데 100%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몇 퍼센트 정도로 적중했던 것 같으세요? 그냥 대충. 예, 사전에 없던 질문지라서. 예. 10개 중에 한 7개 정도를 7개. 예, 맞추면 야구로 치면은 3할 타자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이게 조금은 다른 거는 그 맞춘 것 중에서 네. 사실 대부분의 수익을 내는 것들은 또 그 안에서 몇 개 크게 올라간 주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빈도가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결국은 내가 매수할 때 지불했던 가격과 매도할 때의 가격 차이 곱하기 비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큰 종목이어야 되고 비중이 커야 전체적인 수익률을 견인해서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타율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이 몇 개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못 맞춘 종목에서 얼마나 크게 깨지지 않았느냐. 거기서 퉁쳐서 더 수익이 많이 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관리를 하는 거죠. 일단은 크게 깨지지 않을 종목으로 구성을 해야 틀려도 크게 훼손이 되지 않을 거고요. 뭐 근데 그걸로 그치면은 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희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돈을 버는 맞춘 것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올라갈 것 같아서 비중을 좀 많이 실느냐. 이런 이제 아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식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걸 찾아야 되는 전제하에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 공식이라고는 조금 더 아트에 어쨌든 막 100개 중에서 이제 99개를 버리고 한 개를 찾는 거잖아요. 네. 한 개를 찾는다는 뜻은 어쨌든 숨겨진 뭔가 알짜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이런 거 찾을 때 뭐 활용하시는 방법들이라는 거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량적인 방법, 정성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추려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나한테 들어올 때 왜 김춘수 시인의 시인을 보면은 내가 꽃이라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뭐 꽃이 아니었다 뭐 이런 이제 것처럼 이게 모두 다 개별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배경 지식들 그리고 좋아하는 어떤 선호도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 이런 거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스트라이크이고 누구한테는 스트라이크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방법에서 쭉 이제 나열이 될 텐데 그 중에서 내가 이해 가능하고 내가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또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쭉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난관들을 만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때도 내가 이런 정보들을 해석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냐에 합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소비재 회사들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코카콜라 같은 종목 찾으려고 오렌 버핏이 소비재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해오게 된 거죠. 근데 또 이게 나이가 들면서 안 보이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고 어렸을 때는 게임주, 뭐 인터넷 서비스 이런 게 잘 보였는데 지금 사실 좀 잘 안 보여서 저희
젊은 애널리스트한테 의존을 하거든요. 그것도 나이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이해 가능하고 제가 좀 미래를 어느 정도는 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저만의 능력 범위에 있는 종목들을 고르고요.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다양한 또 저 같은 그런 나와바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저희의 조직원들, 애널리스트들에 의존하고 계속 토론과 제 이해도를 이 친구들을 통해서 올려가면서 이제 선택한 종목들이 저의 포트폴리오를 이루게 되는 거죠. 아니, 대표님께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뭐 굉장히 하루에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 리포트들을 본다고. 그 분량이 거의 A4용지 뭐 한 박스하면 한 보통 한 4개인가 5개 들어가잖아요. 그거 뭐 한 통을 다 본다는 얘기. 한 통은 아니고요. 요 정도 되는 왜 우리가 종이 딱 뜯어서 쓰는 박스 정도의 정보량. 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매일 그 정도 보시나요? 네. 저희가 결국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야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실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의 많은 생각이실 테고, 사실 정보와 주식 투자를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감으로 투자하는 스타일들이 아니니까요. 이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선호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방천 회장님은 좀 상상력을 많이 이제 동원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발견을 하시는 편이고요. 또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다니면서 탐방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해서 또 정보를 취득하는 그 방법인데, 저는 읽는 편입니다. 예, 많이 읽어서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그물을 짜는 심정으로. 왜냐하면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저한테 던지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잘 받고 소화하기 위해서 평소에 많이 읽으면서 그물을 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 정보, 보고서, 뭐 대내외에서 나오는 보고서, 그리고 뭐 간행물들, 뭐 신문부터 주간지, 월간지, 개간지까지 그렇게 많이 읽으면 휙 지나가는 기회들을 조금 더 잘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읽고, 그게 저한테는 많이 읽는 거 저한테 크게 부담은 없거든요. 이게 많이 읽는다는 게 시줄과 날줄을 짜는. 시줄과 날줄을 짜면서 이 퍼즐을 딱 하나에 맞추었을 때 그 쾌감이 이렇게 가정이 맞나요? 네, 그러니까 강방천 회장님 같은 상상력의 능력을 제가 갖고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눈을 혹사시키지 않을 텐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좀 몸을 좀 힘들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일단은 제 스스로가 자신이 좀 없어서요. 마치 골퍼들이 하루에 뭐 정해진 양의 스윙을 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그게 읽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매일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신다는 얘기도 봤는데 그래서 뭐 사무실도 원래 여의도 쪽에 원래 투자 쪽이 많이 있잖아요. 자산운용사나. 근데 사무실이 여의도가 아니라 지금 제가 강남에 있다고. 강남에 이제 위치를 한 거는 일단 고객분들이 강남에 많이 거주를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처음에 이제 개인 자금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들 다 정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 소음이 많이 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좀 본질적인 회사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싶은데 사실 여의도라는 데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소음에 또 누가 팔았대더라 샀대더라 뭐 이런 루머가 돈대더라 여기에서 거리를 조금 두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반포에 위치하고 반포가 참 이게 사통팔달이라서 어디든지 가기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탐방을 가거나 이러기가 좋은데 탐방도 많이 다니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읽기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좀 추려진 기업들만 가겠네요. 그렇죠. 다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궁금증이 많은 기업들을 가서 이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듣고, 그러니까 읽기와 질문하고 듣는 과정, 그리고 읽거나 들은 거를 가져와서 그 담당자, 저희 내부 담당자와 토의하는 과정, 그렇게 해서 의견을 조평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워렌 버핏이 원래 그 월스트리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마에 있잖아요. 그거랑 어쨌든 대표님 하시는 게 좀 비슷한 느낌을 볼 수 있겠네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약간. 뭐 그래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 혹은 그걸 이제 무시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가중치를 두는 부분들. 이제 강방천 회장님 예전에 제주도로 회사를 옮기시려고 하신 적도 있으셨거든요. 그 정도까지 제가 과격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위주로 위치를 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의 시선에서 바라보자면 대표님은 최대한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보고 듣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읽을 때는 어쨌든 기업 종목 리포트도 보시고 여러 가지 신문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도 보실 텐데 읽을 때 어떤 회사에 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읽기도 조금 세분화가 되는데요. 일단 제가 전자공시를 아예 꺼내가지고 생으로 보게 되는 경우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큰 관심이 있어서 한번 발가벗겨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은 이게 제가 쓰면서 정리하면서 뭐 대차대표 손익계획 다 그려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궁금증을 이렇게 적는 요런 읽기의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이 가공해 놓은 정보들을 좀 빠른 시간에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을 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압축된 정보들을 빨리빨리 소화를 하는 거죠. 좀 빨리 있습니다. 보고서들을 빨리빨리 읽어가지고 이제 이게 좋은 상황인지 좋은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가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치적인 부분들 혹은 최근에 이 회사가 이뤄낸 성과들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어느 한순간에 이 회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한 회사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하면 얘 점을 이렇게 찍어가면서 선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의사결정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 의사결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런 것들. 그 맥락을 이해하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또 시계열로 또 이해를 하는 거죠. 그거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 조금 요약된 정보들을 빨리빨리 보면서 최대한 많은 기업들의 그런 선들을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이나 간행물 같은 거를 보는 거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누가 여기서 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누가 좀 지금 훈풍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마구잡이로 그 판을 이해하려고 본달까요? 이제 그런 거에 좀 가깝게 간행물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CEO 인터뷰라든지, 그리고 저는 오히려 신문에서 증권면보다 산업면, 기업면을 더 좋아합니다. 뭐 어떤 기업이 뭘 수주를 했다든지, 어떤 기업이 뭐 새로운 사업에 진출했다든지, 뭐 인수합병을 했다든지 이런 정보에 훨씬 관심이 많거든요. 또 계속 보다 보면 이 회사는 뭔가 좀 남다른 경영을 하고 있는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럼 대표님 혹시 신문 어디 거 보세요? 저는 이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저도 매일경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시작했을 때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었습니다. 기업 정보를. 그때 뭐 상장기업 분석이나 일간지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일간지를 읽는 습관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넋두리 삼아 얘기를 하면 그때 IMF 전이었으니까 경제지를 보는 게 약간 학생이 경제지를 보면 의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아, 진짜? 뭐 요즘에는 있어 보인다고 얘기 들을 텐데. 뭐 인텔리전트야? 한겨레 이런 걸 봐야 의식이 있고. 그 당시 학생 운동회. 경제지를 보면은 뭐 경마지를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동아리도 사실 카지노 동아리 같은 대접을 받았었으니까 그게 IMF를 겪으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한테는 중요한 정보원이었고 그거를 지금도 계속 습관처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 그 다음은 기업 탐방. 투자 전문가인데 기업 탐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표님 기업 탐방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가서 뭘 보고 뭘 듣는지 질문을 던질 거잖아요.